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에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입니다. 추 의원은 정치 탄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오늘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된 겁니다. 만약 대통령과 공모하여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습니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와 국회로 번갈아가며 세 차례 변경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 간 혼선을 빚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 계엄 당일 밤 한덕수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추 의원이 당시 윤 전 대통령과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의원은 조사에 적극 응하고 있지만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계엄 당일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고발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범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23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조서 열람과 수정에만 10시간 넘게 걸렸는데 기소 방어에 적극 나선 모습입니다.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에 출석한 지 23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12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뒤 조서 열람과 수정 과정을 거쳐 오늘 아침 9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에 추 전 원내대표가 직접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면서 열람에만 10시간 넘게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171쪽의 분량의 조서 중 3쪽 정도를 추 전 원내대표가 자필로 더 적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야간 조사 동의를 받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팀에서 준비한 질문은 다 소화가 됐다며 현재 추가 소환 계획은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했었는데요. 세상에 2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23시간 동안 조사받았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아니, 무슨 23시간을 조사를 받아요. 자기가 거기 10시간 이상 썼다면서요. 대체적으로 조사받으면 그 정도 받지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조사 열람에만 11시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 잡범이 아니잖아요. 지금 소위 내란의 주요 임무로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야, 이걸로 되겠어? 저는 두 가지 함의가 있죠. 이 정도라면 특검이 상당 부분 증거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저는 왜냐하면 한 분을 끝낸다면서요. 자기는 10시간 동안 거기서 또 자기가 또 가필했다면서요. 네. 추경호가 이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전 그 정도 상황이라면 뭐 특검이 상당 부분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추경호 입장에서도 이거 수사받고 나오니까 만만치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그거 아시잖아요. 공부 제대로 못 해간 사람이 시험 잘 보려고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선생님 잠깐만요 이러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제 느낌엔 그래요 지금 상황은. 네. 11시간 열람했으면 얼마나 많이 바꿨겠습니까? 조사받고 11시간 열람을 했다면 아마 거기에 새로 치지는 않았을 거고 줄 꺼서 바꿨다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서 변호사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내란과 연결되지 않도록 진술한 내용을 바꾼다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썼을 테고 그래서 이제 결국 본인이 연계가 돼 있다면 저는 좀 전에 증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증거가 있다면 뭐가 있겠냐? 첫 번째 텔레그램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전화를 한두 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화는 통신 기록만 남아 있으니까 이게 증거로서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급한 상황에서 진짜 전화를 한 번 해가 되겠습니까? 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렇게 간다, 국회가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혼자만 전화했겠느냐? 다른 사람은 전화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서류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아마 결정적인 스모킹건으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쓰일 것이다. 그리고 추경호 지금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두 번 소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계속 이렇게 우기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빼박 증거를 가지고 오늘 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해 가려고 하니까 11시간 정도는 실제로 조서 열람을 하는데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본인도 오늘 그 증거를 보고는 엄청 놀랐을 수 있다. 더 심한 것은 네. 본인이 보지 못한 증거도 나왔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겠죠. 텔레그램 외에도 그 증거가 추경호한테 전언을 하거나 네. 추경호에게 서류를 전달하라고 하는 특검의 다른 분야, 추경호가 아니어도 조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흔적이 나왔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회로 가자고 했다가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전화 한두 통으로 됩니까 그게? 본인이 완전 12월 3일 날 저녁에는 갈팡질팡하면서 어느 순간에 야 당사로 다 모이라 라고 갔지 않습니까? 몇 명이 몇 번의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가 상당 부분 나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한 번씩 이렇게 떡 내놓는 거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번에 이진관 부장판사도 할 때 보지도 않았던 막 증거가 나와가지고 네, 이거 맞아요. 뭐예요? 텔레그램에 야 건진 너 지금 처남입니까? 뭐 조카입니까? 걔하고 김씨면 찰리. 찰리 그 김씨하고도 네. 했는 거 나오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까무러쳤다는 거야. 얘들이 대답을 못했다는 거야. 그런 증거가 이미 재판부에 제출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도 그것이 충분히 나와서 상대를 압박했다. 그래서 11시간은 버티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이 없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내일 이제 어떻게 본인이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비분 관계 했는데 사실은 참고인으로 지금 줄줄이 국민의힘 의원들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자기네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한 거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윤석열 씨가 그때 전화하면서 미안하다 그랬대잖아요. 얼마나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믿겠습니까? 완전히 이를 갈고 있겠죠. 그런데 그 화살을 지금 우리한테 돌리고 있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됐습니다. 표정이 매우 안 좋은데요. 저 정도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저희가 외부로 다 드러난 거는 그 당일날 계엄 소위 이제 내란의 당일날 홍철호 정무수석이랑 통화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랑 7분간 통화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과 통화하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통보의 내용 정도가 아니라 뭔가 예를 들면 충분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라인도 그런 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텔레그램 방 폭파시켰잖아요. 네. 그 내용들이 그냥 다 폭파됐을까? 그게 복구가 남아있지 됐다?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흘러나왔던 얘기인데 원내대표실 관계자들 그렇죠. 내 뭐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핸드폰이 압수수색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의원들 참고인 불러가지고 왜 이때는 이렇게 통화해서 이렇게 부른 거야? 뭐 그러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본청에 있는 사람도 빼내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증거 자체가 적은 게 아니게 증거가 꽤 많이 있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지 않았겠습니다만 중요한 스모킹공들을 몇 개를 건드렸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가 완전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본인도 법조인은 아니니까 판단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정도의 표정과 그 정도의 상황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못하고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로 딱 정리하는 걸 보면 상당한 수사 진척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 그 당시 원내대표의 어떤 내란에 대한 동조 또는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밝혀진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 제가 앞으로 저거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전초전이고 저 문이 열리는 순간 이 사람만 열리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있다가 국회로 온 사람들 같은 경우 이 내용을 몰랐다고요? 모르겠어요. 그 내부에 대통령실 사람들이 다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의 중대한 상황이 급박하게 벌어지는데 그 내용을 몰랐다면 제가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줄줄이 몇몇 사람들이 더 엮이게 되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인 일탈 문제가 아니라 국힘의 핵심적인 친윤 라인들 같은 경우는 사전 인지 또는 사전 인지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소위 이 비상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하게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의 확인들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매우 중대한 지금 조사가 오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매화님께서 한덕수 재판 보고 지금 똥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셨는데 진짜 그 재판이 중계되면서 재판장들이 직연 부장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깨닫고 아마 지금 정말 좀 속이 타는 것 같아요. 선거 의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진짜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걸 넣었는데 그렇죠. 물론 직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의 중계가 어디까지냐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앞에 2분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서 그 항목까지 제대로 넣어놨으면 좋았는데 중계가 되고 나서 매우 국민들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 하나, 생각보다 특검에서 증거 자료를 아주 많이 가지고 탄탄하게. 있구나. 탄탄하다. 들어가면 얼굴이 사색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주동자예요. 그런 증거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절대로 본인 거 아니라면서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게 풀려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이제 그만하시고 민생 챙기기 당부드립니다. 특검이 민생을 챙겨야 돼요? 특별검사가 지금 민생을 챙겨야 됩니까? 자, 이 말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거 지금 정치 탄압, 정치 보복 하지 말고 민생 챙기기 하면 나 좀 봐주면 안 되나? 우리까지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다 그냥 이렇게 내란범으로 처벌해야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호소하는 것처럼 안 보여요? 네. 격앙되게 저항하고 내 목숨 걸고 당신과 맞짱 떠서 둘 중에 하나 죽기 살기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자, 본인이 살려달라고 SOS를 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어쨌든 국민의힘 쪽까지는 좀 안 가는 것이 뭔가 좀 맞지 않느냐라는 일종의 바람이나 희망이 좀 담겨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느껴서 얼굴도 안 좋죠. 그리고 그 발언 내용도 굉장히 격앙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호소처럼 들려서 안타깝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 저는 청구한다고 보죠. 청구한다. 청구한다고 보는데 네. 이제 고도의 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는 저 사람을 봐주자, 저 사람을 구속시키자라는 기준이 아니고 네. 어딘가에는 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 종사자를 다 기소해가 재판받게 할 거냐, 여기까지는 배제시키고 주범들하고 주요 임무 종사자들까지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검에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판단의 그 일종의 가이드라인 선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호소한다. 그런데 추경호는 지금 느낌상 많이 개입돼 있다.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빼박이 될 가능성도 많다라고 봅니다. 자, 특검 수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12.3 내란 당시에 그때는 원내대표였습니다. 이 추경호 의원이 어제 조사받으러 들어서 오늘 아침까지 조사를 받았더군요. 한 9시쯤 나왔다고 하는데 23시간 동안 이 내란 특검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추경호 의원은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하는데 뭐 국민의힘들은 그 의총 장소를 특검 앞에 가서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글쎄요, 이 추경호 의원 개인에 대한 뭐 네. 소환 조사이기도 하지만 이건 결국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보이는 대응은 이런 겁니다. 특검 앞에서 의총을 한다든지 피켓을 든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맞아요. 제가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당 출입하는 기자들 만나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서 뭔가를 하는데 이게 국민 눈높이에 최소한 맞으면, 그러니까 아무런 정치적인 쇼잉이어도 그게 맞으면은 소구력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딱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그게 딜레마일 텐데 추경호 지금 영장 신병 확보를 하니 안 하니 하잖아요. 예. 신병 확보가 되면은 그 줄줄이에요. 그때 그날 현장에서 본회의
국회의장 들어갔는데 표결에 참여 안 하고 이 외부로 정보를 막 이 누설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행태들 이미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 그 의원들도 특정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입이 10개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교란 작전을 펴니까 사실상 추경호 원내대표는 예. 그러면 추경호가 가장 앞에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뒤에 줄줄이 이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뚫린다? 이건 진짜 정당 해산의 이슈까지 이건 법무부 장관이 안 해도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국민들이 심판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뭐 한 해 두 해 된 정당도 아니고 어찌됐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지난 12월 3일 그리고 혹은 뭐 윤석열 정부 내내 보여줬던 어떤 당으로서의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이 지금은 완전히 그 근본이 없어진 것 아닌가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23시간 동안이나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거는 정말 그만큼 심각했다는 얘기고요. 내부적으로 엄청 치열하게 싸웠다는 네, 얘기고요. 예, 네, 맞아요. 국민의힘 쪽이나 추경호 의원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다는 얘기고 아. 실질적으로 특검 측에서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예, 얘기밖에 예. 안 되고요. 저는 그래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사실 국민들의 심판은 거의 다 이미 지금 완성이 됐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이분을 위시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때 뭐 원내대표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소환 예. 조사를 한 건데 나머지 의원들도 뭐 김희정 의원이나 지금 다음 소환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던데. 그때 국회에 있으면서 거기 표결에 안 들어간 사람들 있죠. 명단이 예. 지금 막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불안함감 이렇게 느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되게 공포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까지 얘기가 들어서 현실적으로는 아마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예. 부분이 좀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보자면 이 추경호 의원이 지금 23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이제 구속 여부를 이제 또 생각하게 네, 해야죠. 되잖아요. 특검에서는 뭐 추가 소환은 없을 없죠. 거다라는 네. 입장이 있으니까 구속영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23시간이란 아무리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알려진 거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과 세 차례에 걸쳐서 입장을 바꿨다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은 국회 안에 있으면서 특히 그 원내에 있으면서 투표 결과를 좀 진행 결과를 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상황도 좀 본회의장 보이고, 왔다 갔다 했던. 본회의장도 예.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제가 이거 말하는데 몇 초 안 걸렸잖아요. 예. 이것만 가지고 23시간 조사 못 하잖아요. 어허. 아무리 사람을 뭐 이렇게 예, 예. 거듭해서 반복하더라도 특검 쪽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주변 정황들을 수사를 해놨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뭐 구속영장을 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네. 다만 그 준비가 많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예. 당시에 윤석열로부터 받은 전화가 미안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미안하다는 말을 평소에 해봤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거든요. 미안하다의 취지도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나마 그것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들까지 더 있을까? 며칠 사이에 만약에 영장을 청구를 한다면 또 놀라운 얘기가 들릴 나올 수 수도 있지 있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추경호 의원 관련해서 이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내용 외에 네.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또 있었고 뭐 그때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뭐 20억 관련된 네. 언급이 막 등장할 때였고 그리고 그날에 이 추경호 의원의 알리바이 뭐 머리 만지러 갔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추적하는 이유가 그럼 그 전에 이 계엄이라는 걸 진행하기 전에 네. 당하고의 어떤 교감 맞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특검에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분명히 다수 당이 민주당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감행하려고 했던 그 동력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였을까. 정말 생각보다는 꼼꼼했어요. 예. 그 준비가 헛소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지금 이게 추경호 의원이 뭐 방어를 잘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뭐가 중요하냐면 참고인으로 나중에 소환 조사되는 사람들의 증언 진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조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또 맞춰갈 거 네, 아니에요. 이게 맞아야 예. 되는데 참고인의 신분으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지금 추경호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그렇죠.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온 사람의 위치가 달라요. 아하. 실제 참고인으로서 소환조사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피의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피의자를 전환하지 않는 거 내지는 피의자를 전환하더라도 자기에 대한 그게 작은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희정 의원 같은 사람이 지금 그렇죠. 참고인으로 들어온다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도 좀 줄줄이 좀 쌓여 있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김희정 의원이다.
그러면 나는 가서 뭐라고 말해줘야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참고인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예. 나는 어쨌든 책임을 좀 면하고 싶겠죠. 그리고 내 책임은 전부 다 저 사람에게 넘기고 싶겠죠. 그러면 추경호 의원이 방어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실제 그 사람이 이게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막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거 하고요. 실제 들어가서 딱 특검이나 이 검사들이 질문할 때 그 즉각 대답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하.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불안한 거는 추경호 의원은 자기가 방어 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그러네요. 중요해서 이 부분을 잘 막아야 돼요. 여기도 죄수의 딜레마가 작동하겠군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건데 그 결정은 결국은 그 다음 사람들의 이 조사 내용하고 비교해봐가지고 나오겠죠. 그렇겠군요. 예. 자, 특검 수사 사실은 이제 그 수사 제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가 적어도 이거 이 향후에 연장되고 이러는 것들 뭐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이번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어느 선까지의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며 어떤 수사까지가 진행되는가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너무 중요합니다. 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란 사태 당일, 불법계엄령 당일에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당시 여당이죠. 여당 원내대표와 통화를 해서 계엄령 해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소집을 해야 되니까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의견을 조율하는데 우 의장이 비상사태다 1시간 줄 테니까 국회로 와라라고 했더니 당시 원내대표는 시간을 더 달라라고 답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리창 깨고 본청에 들어왔다 30분 당겨졌다라고 하니까 또 추 당시 원내대표는 시간을 더 달라. 그리고 우리 의원들 못 들어왔다 국회 문 열어달라 등등. 그래서 우 의장은 여당이니까 당시엔 여당이었죠. 국민의힘이 여당이니까 경찰에 말하고 열고 들어와라 이렇게 뭔가 시간을 당기려는 우원식 의장과 좀 시간 더 달라, 좀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대화가 있었다는 걸 오늘 우원식 의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시 작년 12월 3일 밤에 그 행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적인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그동안 추 의원은 아니다. 우리가 뭐 고의로 지원한 거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오늘 우원식 의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또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의라고 아직까지 입증은 못하지만 고의의 가능성 배제 못한다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추경호 그 당시에 원내대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왜 계속 지연하면서 표결을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저 우원식 의장과 통화할 때 알고 봤더니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에 있으면서도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지연시키면서 그날의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계속 당사로 오라 그랬다가 또 본회의장으로 오라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당대표와는 엇박자 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결국에는 이 내란에 있어서의 동조자냐 아니면은 방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냐 어느 부분에 있어서의 특검이 판단을 할지는 앞으로 소환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조사를 통해서 그날의 상황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사실 뭐 김예지 의원이나 아니면 조홍태 의원, 그리고 백혜련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을 미리 소환 조사하면서 그날의 상황을 조각해보는 특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추경호 의원이 소환 조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용 의원님, 특히 저는 이 부분 그 우원식 의장이 지금 계엄군이 유리창 깨고 본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30분 당겨졌다라고 했는데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시간 더 달라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볼 때 가장 본질적인 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전화를 정무수석이랑도 하고요, 그리고 총리랑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랑 전화를 한 때가 그날 밤 11시 22분입니다. 2분 정도 통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9분 뒤에 추경호 대표가 공지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회로 모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에 있었는데 국회로 모여달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뭔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할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국회에 있는 사람들을 당사로 빼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런데 당사에 있던 사람을 국회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예결위로 모이라고 문자를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9분 후에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간 거죠. 그런데 지금 특검이나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본회의장이 안 했느냐. 근데 예결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은 30초,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한 다음에 국회에서 당사로 갔다고 한다면 그런 징후가 보이겠지만 반대 상황이 연출됐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계엄을 동조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힘들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날의 상황은 진짜 저도 그렇고 온 국민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엄이 곧 내란이고 내란에 동조하는 거로 이렇게 볼 수 있는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기에는 지금 국회 예결위장으로 문자 공지한 이후에 또 당사로 모이라고 문자 공지한 게 지금 자료 화면에서도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란을 방조하거나 동조한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회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다시 당사로 돌아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의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들어가게 해달라 했더니 우리도 들어가게 해줄 수 없으니까 너희가 경찰 통해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날 계엄의 어떤 지시에 계엄이 내려졌고 그날의 계엄에 따라서 그때 막았던 상황에 대해서 누가 그거를 뚫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었다. 그 부분도 그렇게 보는 거죠. 납득하기에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결국에는 추경호 대표는 국회에 있었고 근데 왜 의원들이 모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표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까? 당사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사람에도 표결에 참여해서 비상계엄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예.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유리창 깨고 경비 들어온다고 국회의장이 말했는데 30분 당겨졌다라고 하니까 시간 더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많은 국민들이 물음표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